이번 시간에는요, 스마트폰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스마트폰은요, 휴대폰에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휴대폰을 의미를 합니다. 핸드폰, 즉 모바일 디바이스에요, 무선 인터넷망, 즉 3G라든가 요새 4G가 이슈가 되고 있죠. 모바일 디바이스에 무선 인터넷망을 연결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만든 단말기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3G나 이런 4G와 같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인터넷에 연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거와 그러한 기반을 이용한 각종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PDA 기능 그리고 인터넷 기능 등이 추가되고요. 전용 OS를 기반으로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휴대 단말기를 의미를 합니다. 국내 모바일 플랫폼 현황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우리나라는 SK텔레콤, KT 그리고 LGU+ 이렇게 3개 이동통신사가 있죠. SK텔레콤은 SKVM과 지넥스, SKVM은 자바고요. 지넥스는 C입니다. KT는 브루, C계열이고요. LGU+는 J2ME, 자바 계열입니다. 이렇게 각 이동통신사마다 스마트폰 플랫폼이, 그러니까 핸드폰 플랫폼이 여러가지였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는 한 달, 실제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동통신 3사에 맞춰서 다시 만드는 기간이 총 3개월, 이렇게 약 3배 정도에 달하는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국내 무선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으로 미치는 요소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요. 한국 무선 인터넷 포럼이라는 곳에서요, 위피라는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위피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다 채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피로 하나를 만드시면 이동통신 3사 서비스가 다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피라는 모바일 플랫폼 자체가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좋았고 잘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보급이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면서요, 이 위피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로 손꼽히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가요, 위피는 한국형 통합 모바일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표준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 점은 인정을 하지만요, 위피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휴대폰에 탑재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피는 핸드폰을 만들게 되면 핸드폰 안에 무조건 위피라는 모바일 플랫폼에 탑재가 되어지도록 의무 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 법안 때문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이 도입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이 보급된 전세계 약 80여 개국 중에서요, 80 후반부 80번째 해당하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늦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기술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통신 기술 이런 것 자체가요, 거의 국내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게 보급이 된 편입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위피라는 모바일 플랫폼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는 위피 의무 탑재화 법안이 폐지가 됐습니다. 현재는 폐지가 된 상태에서요, 일반 피처폰은 위피, 그리고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나 iOS나 이러한 스마트폰 OS들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인데요. 원래 KT 같은 경우에는 33.6%, SK텔레콤은 48.2%, LGU+는 18.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2011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수치에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안드로이드죠. 약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현재 안드로이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KT를 보시면은요, 아이폰, iOS는 iOS하고 안드로이드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요, SK텔레콤에 비해 굉장히 많죠. 이 이유는요, 원래 KT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2009년 12월 달에요. 아이폰 3GS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아이폰 4도 KT를 통해서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SK텔레콤은 나중에 애플하고의 협상을 성공을 해서 나중에 아이폰 4를 들여왔기 때문에 이 수치 차이가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아이폰 4S, 지금 현재 2011년 10월 기준으로 아이폰 4S가 발매가 됐습니다. 국내는 이제 곧 발매가 되는데요. 이 아이폰 4S가 나오면 이 수치는 크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요,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스마트폰 OS 점유율인데요. 안드로이드가 약 70%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가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린 거고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1년에 한 번씩 나오죠. 1년에 한 번씩 모델이 나오는 반해 안드로이드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 가지 종류의 스마트폰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개 종류가 쏟아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애플의 아이폰이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굉장히 밀린다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즉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애플을, 미국에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자, 안드로이드 OS 자체는 구글에서 만들었지만 삼성이라든가 이런 국내 기업들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가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안드로이드 OS의 점유율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OS의 종류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먼저 iOS, 애플에서 만들었고요. 유닉스 기반의 폐쇄형입니다. 자, 단일 디바이스에만 탑재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애플의 iOS는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이라는 디바이스에만 탑재되는 그런 OS가 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만들었고요. 리눅스 기반의 오픈형입니다. 자, 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OS는 구글에서 만들었지만 이 안드로이드가 탑재되는 디바이스를 만든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 선두주자가 바로 삼성전자죠. 현재 애플과의 소송 전쟁으로 계속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요. 자, 이러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점유율도 애플의 아이폰에 비해서는 그 점유율도 월등히 뛰어납니다. 자, 노키아에서 만든 신비한 OS, 이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한때는 전세계 스마트폰의 90%의 점유율이라는 아주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노키아에서 만든 신비한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림사에서 만든 블랙베리인데요.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현재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블랙베리라는 OS를 만든 림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죠. 자, 노키아하고 림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2011년 한 해만 하더라도요, 본사 지원을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정리 해고를 할 정도로 회사가 지금 현재 경영난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안드로이드가 크게 성공함에 따라서요,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이 안드로이드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키아에서 만든 디바이스는 신비한, 림사에서 만든 디바이스에는 블랙베리가 탑재가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애플의 iOS하고 똑같은 구조인데요. 자신들이 만든 스토어에 컨텐츠가 많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또 OS 자체가 애플의 iOS라든가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그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요,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리고요, 현재 구글에서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현재 인수한 상태죠.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이제 구글에서도 자체 내부에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탑재되어져 있는 일체형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윈도우 모바일, 그리고 삼성에서 만든 바다라는 OS, 이러한 OS 정도를 좀 주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스마트폰 OS 전세계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과 2011년을 딱 놓고 보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노란색이 신비한입니다. 자, 2010년 거의 세계 절반에 달하는 OS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급격하게 그 수치가 1년 사이에 줄어들고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애플의 iOS인데요.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바로 단일 디바이스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요. 보시면 단일 디바이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10%밖에 불과하지 않았는데요. 단 1년 사이에 36%라는 엄청난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거고요. 자, 이 블랙베리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블랙베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OS 자체는 다른 OS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이 블랙베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OS 자체를 설계를 할 때 다른 스마트폰 OS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컨텐츠를 쉽게 접해서 다운로드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OS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 스마트폰 OS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요. 카카오톡이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 자체는 블랙베리에서도 운영이 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블랙베리 상에서 돌아가게끔 만들어져서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블랙베리 폰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블랙베리 디바이스 자체가요. 자체적으로 림사에서 디자인한 모양이 굉장히 이쁘고요.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호감이 가는 그러한 이쁜 디자인으로 만들어놔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스마트폰 OS 세계 시장 점유율 전망인데요. 자, 보시면 안드로이드는 2015년가량에 약 43.8%라는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거고요. 자, 아이폰은 약간 15%에서 20%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O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점유율이 미비한 상태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신비한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2011년 20%에 달하는 이 OS 점유율이 0.1%,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점유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노키아가 스마트폰 OS에 좀 더 투자를 하고 먼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 모바일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죠. 자, 윈도우 모바일 지금 윈도우 모바일 8 버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 윈도우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OS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고요. 디바이스는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전망 수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향후에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그리고 아이폰 그리고 윈도우 모바일 이 3자의 스마트폰 OS가 서로 이 경쟁을 벌이면서 나가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0년도에 이제는 앱스토어를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2010년도에 조사된 결과입니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15만 개, 현재 2011년 기준으로 약 20만 개가 넘는 컨텐츠를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마켓은 현재 약 2만에서 2만 5천 개 정도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자, 수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엄청난 수치를 차지하고 있죠. 자, 이 이유가요.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아이폰은 애플에서 운영하는 앱스토어에서밖에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지 못합니다. 즉 아이폰의 컨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애플에 무조건 앱스토어에 올려야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마켓 같은 경우에는 마켓 자체도 구글은 오픈을 시켜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요. 대표적인 안드로이드형 마켓이 SK텔레콤의 T스토어, KT의 올레샵, LG의 LG U 플러스 샵, 그 다음에 삼성의 삼성 앱스, 기타 등등 단말기 제조회사들도 이러한 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고객들이 전부 다 애플 앱스토어라는 각계 한 군데서 다 컨텐츠를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마켓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굉장히 많은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자주 들어가 보는 마켓을 이용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서 컨텐츠가 판매가 되면은요, 이동통신사는 수익을 하나도 가져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앱스토어, 자신들이 만든 스토어를 좀 더 많이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스마트폰 OS, 그 안드로이드 OS의 전면에 자신들의 마켓을 표시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들어가는 스토어만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국내 스토어를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드로이드 마켓에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겁니다. 즉 애플의 앱스토어는 애플의 앱스토어 자체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수익 구조가 확실히 잡혀져 있는 반면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익 구조가 확실하게 잡혀져 있지는 않게 됩니다. 이 점이 안드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큰 약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월평균 등록 어플리케이션 수 비교만 보더라도 그 수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료와 무료의 비중을 보더라도요, 그 수가 좀 차이가 나지요. 자,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대3에 대한 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료 어플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컨텐츠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또 유료 어플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개발비를 투자하는 컨텐츠를 개발해서 앱스토어에 올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나 게임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앱스토어는 굉장히 그 컨텐츠가 많은데요. 자, 애플 컨텐츠에 보시면은 인피니티 블레이드라든가 이러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 개발하는데 투자액만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 컨텐츠입니다.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스토어에 올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출액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겠죠. 아직까지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마켓에서는요, 유료 어플보다는 무료 어플이 좀 더 많이 다운로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안드로이드 마켓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고요. 현재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는 이러한 스토어 중에서 SK텔레콤에서 운영하고 있는 T스토어가 그나마 매출액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스토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국내 시장 판매 액수만 따져 본다면은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보다는 SK텔레콤의 T스토어가 몇 배나 더 많은 매출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스마트폰 런칭 일주일간 앱스토어 사용 비교만 보더라도 이거는 딱 보더랬는데요. 자, 안드로이드 진영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동안 2만개, 6만개, 25만개 뭐 이러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모델 한 모델만 보더라도 160만에 달하는 그러한 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하지요.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디바이스는요, 점유율뿐만 아니라 컨텐츠 시장의 점유율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말기 판매 시장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리고 개발사 입장에서 볼 때 디바이스 판매액은 개발사 입장에서 아무런 그 영향을 미치지가 않죠. 물론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객이 더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을 판매하는 그런 두 개를 놓고 사용자들의 추세를 보면은요, 안드로이드 진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좋은 스마트폰을 좀 좋은 핸드폰을 구매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폰에서 운영되는 컨텐츠를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그 결과가 나왔고요. 실제로도 현재 이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지요. 하지만 현재 이러한 추세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절대 안드로이드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이 많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팔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애플의 iOS에 비해서 전세계 점유율이 약 2배 이상을 차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수치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통합 마켓을 성공을 시킨다면, 혹은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마켓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한다면은요, 이 수치는 뒤집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에 퍼져있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자신들의 마켓에 접속할 수 있는 창구를 다 마련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 단번에 애플의 앱스토어를 앞질러 갈 거는 자명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는 너무 많은 OS가 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리고 림사의 블랙베리,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그리고 삼성의 바닥까지 대표 스마트폰 OS만 해도 5종류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OS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글에서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를 하면서요. 자, 구글의 제1 협력사였던 대만의 핸드폰 제조회사인 HTC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의 독자적인 스마트폰 OS를 개발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OS를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업체를 인수합병 형태로 가져간 그런 걸 발표를 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자사의 바다 OS라는 걸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개발사 입장에서 볼 때는 돌아가는 디바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매출액이 직결이 되기 때문에요. 개발자 한 명이 굉장히 다양한 OS의 개발 능력을 갖추어야지만 경쟁력을 갖추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부할 게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만 안드로이드, iOS만 iOS, 윈도우 모바일은 윈도우 모바일, 일단은 딱 하나만 제대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 OS 어떤 거를 공부할 건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깊게 공부를 하시고 제대로 공부하신 다음에 컨텐츠를 몇 번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 보시면은요, 다른 플랫폼을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언어 문법이 다르고요. 개발 방법이 다른 것 뿐이지 중요한 거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제대로 잘 해 놓으시면은요, 나머지는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져 있는 그 영상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현재 시장 추이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